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성형외과 전문의 고응열입니다. 코성형은 유독 부작용이 많다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요. 정말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코성형 부작용은 무엇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염증입니다. 염증은 수술하고 나서 보형물 거부 반응이나 감염 같은 이유 등으로 발생을 보통 하는데요. 코가 되게 땡땡하게 붓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 쑤신다든지 콧대나 코끝이 되게 빨개지는 현상들이 있고요. 좀 더 심한 분들은 열감이 느껴지거나 실제로 미열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 안에 고름이 생기는 현상을 염증이라고 보통 명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증상으로는 코끝 피부라든지 코 안에 있는 점막을 뚫고 실리콘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흉터가 생기면서 코가 뒤틀리거나 코가 바짝 들리는 등의 모양 변형이 생기는 구축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중격이라고 하는 콧구멍하고 콧구멍 사이에 있는 연골이 휘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높이만을 많이 높이게 되면 휘어져 있던 비중격이 더 심하게 휘어지게 되면서 코막힘 같은 기능적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렇게 코 성형을 하고 나서는 주의사항을 프린트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주의사항 중에서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이 말초 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게 되고 상처를 낳는데도 방해가 되고요. 염증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라는 기본 성분은 염증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염증 리스크를 더 높이게 됩니다. 알코올은 초기 급성기에는 꼭 주의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편이고 담배는 저는 계속해서 안 펴주시면 하고 많이 당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를 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코 안에 이제 손가락이나 면봉 같은 거를 너무 심하게 넣지 않는 거. 코를 예를 들어서 답답하다고 너무 세게 풀게 되면 복압이 증가하게 되고 작은 모세혈관들에서 출혈이 발생을 하면서 혈종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나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손에는 정말 보이지 않지만 손을 닦아도 무수히 많은 균이 있을 텐데요. 그런 손으로 그냥 답답하다고 해서 코를 막 판다든지 약해져 있는 점막에 면봉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자꾸 파게 되면 점막에서 출혈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상처가 발생을 하면 균이 위로 올라타고 들어가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손을 넣어서 코를 파는 행위들이나 면봉을 넣어서 무리하게 코를 파는 행위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손으로 코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손으로 코를 만진다기보다는 충격을 받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기둥이라는 것들 또는 코끝에 올려놓은 다른 연골들도 고정을 안에서는 다 해놓은 상태지만 지속적인 작은 압력이라도 실리콘의 위치를 변동시킬 수 있게 되고요. 코 모양의 변형이 온다든지 코가 되게 휘어 보일 수 있거나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온전하게 자리 잡기까지는 궁금해서 자꾸 만진다든지 작은 충격들을 계속 받는 것들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코가 되게 심하게 붓는다든지 통증이 되게 심해진다든지 콧대나 코끝이 지나치게 빨개지는 현상들, 만졌을 때 열감이 느껴지는 현상들이 생기면 코 안에서 급작스럽게 출혈이 발생해서 혈종이 일어났다든지 또는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병원에 전화하시고 내원하시면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형물이 눈에 띄게 심하게 휜 경우나 구조적인 문제가 수술 직후에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조기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가 휘어 보이는 증상 대부분은 붓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있고요. 초기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수술하신 집도의 선생님하고 같이 체크를 먼저 보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냐 기다려야 되는 거냐 그런 여부를 결정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 수술하고 나서 1-2주 이내에 급성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술을 다시 한다기보다는 코 안에를 열고 염증 조직을 먼저 제거를 하고 세척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염증이
계속 반복될 경우다. 그럴 때는 조기에 고용물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흉터 조직이 딱딱하게 형성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3주 이전에 보통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 4주 정도 지나게 되면 조직이 보통 단단하고 딱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기에 되게 좋지 않은 시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리하게 열어서 재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외과적인 수술은 부작용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 확률이 되게 작다는 건데요. 특히 구축과 같은 부작용은 커뮤니티에서는 되게 흔하게 듣는 얘기지만 실제로 저희가 병원에서는 되게 보기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의 확률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 성형하고 나서 재수술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부작용이 아닙니다. 모양 불만족으로 인해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수술부터 마음에 쏙 드는 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술을 담당하시는 원장님과 소통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은 1, 2% 정도로 굉장히 낮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당사자가 되면 솔직히 확률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술을 준비하는 그 수술 환경은 괜찮은 병원인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재료 또는 수술 방법은 어떤지, 수술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잘 해주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원하시는 예쁜 코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